안녕하세요. 노사라이브TV 신대표 신동원 노무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임금체불로 고생하시다가 노동청에 신고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사실 임금체불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내 통장 거래 내역이겠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가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내가 임금체불 진정서 이거를 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하면은 근로감독관이 배정돼서 전화가 옵니다. 사실 요즘에 카톡으로도 오죠. 뭐뭐 준비해서 오세요 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근로계약서,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사로부터 지금까지 입금받았던 통장의 입금 내역. 그러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보다 통장에 이제 회사가 언제부터 언제 매달 얼마씩 썼는지 이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3월까지는 매달 500만 원씩 쏴주다가 4월, 5월, 6월 없는데 퇴사는 7월에 했다라고 하면 세 달치 입금이 안 된 것, 이게 아주 명백하잖아요. 이게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대놓고, 뭐 대놓고라는 게 뭐 일부러일 수도 있고 회사가 어려워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주 명백한 그냥 들어와야 되는 월급이 안 들어왔을 때는 이거 가지고 해결이 되지만, 사실 임금체불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은 절반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종류의 임금체불 사건은 일단 첫 번째로 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일 수도 있지만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혹은 연차수당, 이거를 못 받았습니다 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히 뭐 퇴직금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월급에 묻어서 줬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퇴직금을 월급에 묻어서 주는 것 그 자체도 대한민국에서 노동법 위반이고, 사실 법원에서도 아마 100건 중에 한 건이나 제대로 인정해 줄까지 99.9999%는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서 묻어주는 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근데 회사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막 계산을 다 빼고 막 부당이득 막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뭐 연차 수당은 회사는 줬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증거가 뭐가 될까? 바로 2021년부터 교부, 그러니까 사업주가 그전까지는 안 줘도 됐지만 2021년부터 모든 근로자들한테 줘야 되는 임금명세서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급여대장은 알겠는데 임금명세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많은 회사들이 이미 임금명세서를 주고 있지만,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는 명백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임금대장은 회사가 직원들한테 월급을 얼마씩 줬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 하나로 통으로 묶어져 있는 파일이에요. 임금대장 보면은 우리 회사 근로자들 이름 다 써져 있고, 그 사람한테 뭐 책정된 급여, 기본급 얼마 뭐뭐 짜져 있고, 공제하는 얼마 해서 차인지급금 얼마 해서 그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는 우리 회사의 매월 임금 파일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임금 파일이 임금대장입니다. 그럼 임금명세서는 뭐냐? 각 근로자 한 명 한 명한테 월급을 줄 때마다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법에 임금명세서에 뭐가 써져 있는지 다 써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의 구성 항목, 뭐 임금 구성 항목이라면 기본급, 식대, 뭐 교통비 어쩌고, 포괄임금제라면 무슨 뭐 고정연장수당, 고정휴일수당, 고정야간수당 이런 것들이 다 써져 있겠죠. 각 항목들이 뭔지 상세하게 다 적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공제 항목들이 다 써져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소득세는 얼마, 기타 소득세는, 지방소득세는 얼마, 4대보험 각 얼마,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까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상세하게 쓰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임금의 계산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임금이 그러면 계산 방식이 뭔가요? 라는 건데, 기본급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기본급의 산정은 우리 개별 근로자들의 통상시급 있죠? 통상시급 곱하기 그 달의 소정 근로시간, 월급을 주기로 약정되는 소정 근로시간이겠죠? 이게 이제 기본급이겠죠? 그리고 연장수당이라 하면은 그 사람의 통상시급 곱하기 그 사람이 그 달에 근무한 연장 근로시간 곱하기 1.5배. 즉, 일단 임금명세서에는 각 개별 근로자, 뭐 개별 근로자라는 게 아니라 근로자 한 명인 나한테는 그냥 내 거겠죠. 나의 통상시급이 무조건 쓰여져 있어야 됩니다. 뭐 통상시급 몇 원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써져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라면 기본급 한 다음에 밑에 계산 방법에서 기본급은 얼마 곱하기 209시간, 209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거 보면 걔가 통상시급이겠죠.
사실 이거 안 써져 있는 임금명세서는 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임금명세서라서 그것만으로도 과태료 20만 원 처분이 나올 만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게 다 써져 있어야지 나는 연장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연장수당 줬어요. 라고 할 때 다툼이 딱 나오잖아요. 일단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연장근무 몇 시간 정도 했어요. 이것까지는 뭐 어떻게 해서든 긁어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연장근로 시간에다가 임금명세서에 적혀있는 이제 연장수당 이거를 맞춰보면은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건 휴일근무도 마찬가지일 거고 연차수당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임금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할 때는 과태료가 있어요. 건당 30만 원입니다. 이게 사실 회사에서 직원이 10명인데 10명한테 안 줬다 라고 하면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매달 따로따로 부과한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1월부터 12월까지 한 명한테 풀로 안 줬다 라고 하는 건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30 곱하기 12를 해가지고 얼마야? 뭐 660인, 360인가요? 갑자기 계산이 안 되네. 360만 원에 매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는데 없다. 임금명세서 없어요. 사업주한테 임금명세서 없는데요? 하는데 사업주 우리 그런 거 없어. 노동청에서 봅시다. 하면 그냥 노동청 근로감독관한테 저 신고 하나 더 할게요. 임금명세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 다음날 나한테 옵니다. 임금명세서가. 물론 또 하나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실제와 다르게 막 구라로 써가지고 주는 경우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과태료가 있어요. 제가 임금명세서, 사실 임금명세서는 노무사들의 전속적인 영역이거든요. 만들어 드리는데 이거를 제대로 주지 않은 걸 줬다라고 이제 조작을 하면 이건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작해서 하는 건 안 준 거는 과태료 건당 30만 원인데 이렇게 잘못해서 주는 거, 조작을 해서 주는 거 이런 것들로 과태료가 한 20만 원씩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분들도 어지간하면은 임금명세서를 조작해야겠다라는 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규직 근로자만 혹은 뭐 정규직은 아니다 하더라도 월급을 받는 근로자만 임금명세서를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일한 일용직 근로자 혹은 일주일에 막 4시간, 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알바 이런 분들도 모두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야 되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제가 그거 다 쏴드리고 있어요. 일용직 아저씨들한테는 문자로도 쏴드리고요. 막 이제 카페 알바들한테 카톡으로도 쏴드립니다. 양식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일용직분이나 알바분들도 내가 임금명세서 못 받았다 생각되면은 먼저 사업주한테 한번 문의해서 저도 주세요 라고 하면 그 다음 달부터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